FIF 디피전에서 추가 좀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하고 이제 추가로 이제 설명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그 대각선 노이즈 제거라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기존에 이제 대각선 노이즈 제거 방법하고 그럼 이것이 이제 FIF 디피전과 이제 어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대각선 노이즈 제거 방법은 대각선 방식으로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고, 그 모든 프레임에서 이제 어떤 균일하게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모든 프레임에서 노이즈가 거의 남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최종 프레임에서 이제 노이즈가 거의 제거되어 이제 깔끔한 영상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그 FIF 디퓨전 방법이라는 것은 이 Q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 Q를 사용해 가지고 프레임을 어떤 이제 순차적으로 처리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노이즈 제거하는 것도 이 Q의 앞쪽은 이제 노이즈가 적고 뒤쪽은 이제 노이즈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남에 따라 가지고 점진적으로 노이즈가 그 제거된다는 것을 뜻하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요 Q의 이 앞쪽은 노이즈가 적은 거고 반대로 이제 뒤쪽은 이제 노이즈가 많은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제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이즈 제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균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대각선 노이즈 같은 경우는 그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균일하게 노이즈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이제 모든 프레임에서 깨끗해지는 거고, FIF 디퓨전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마다 노이즈 제거 이제 수준이 이제 달라요. 앞쪽은 깨끗하고 이제 뒤쪽은 좀 노이즈가 이제 많은 거죠. 처리 방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각선 노이즈 제거는 다이고널 디노이징이죠. 이건 이제 동시에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고, FIF 이제 디퓨전 같은 경우는 이 Q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 Q 규조 안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먼저 온 거부터 이제 그 노이즈를 처리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고, 처리가 다 된 그 뒷부분 노이즈는 이제 새로 이제 그 인큐 해가지고 노이즈가 추가되고, 노이즈가 이제 제거되는 것은 DQ로 이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프레임이 먼저 이제 처리되고 노이즈가 이제 점차적으로 제거되는 이제 그런 방식이 이제 FIF 디퓨전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최종 결과를 살펴보면 이제 대각선 노이즈 같은 경우, 그 다이아고널 디노이징 같은 경우는 모든 프레임이 동일하게 이제 깨끗하게 이제 처리가 되고, FIF 디퓨전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앞쪽 프레임은 깨끗해지만 이제 뒤쪽은 이제 여전히 이제 노이즈가 남는, 그래서 이제 노이즈를 제거해야 되는 이제 그런 방법이고요. 그래서 FIF 디퓨전 방법은 노이즈 제거 과정을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거고요. 그 단계에 따라 가지고 프레임의 노이즈 수준이 이제 다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그 다이아고널 디노이징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프레임에서 이제 균일하게 이제 노이즈가 제거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어떤 새로운 프레임이 Q의 앞쪽에 이제 추가된다고 했을 때, 이제 이게 뒤쪽에 추가가 되잖아요. 그 새로운 프레임은 이제 Q에 이제 뒤쪽에 추가되는데 만약에 앞쪽에 추가된다고 했을 때 이제 FIF 디퓨전 작동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이제 새로운 Q는 이제 추가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는 이제 노이즈 제거 순서가 이제 뒤바뀌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프레임이 이제 Q의 앞쪽에 추가된다고 하면 Q의 앞쪽에서 노이즈 제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먼저 들어온 게 이제 제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먼저 들어온 게 뒤로 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노이즈 제거 순서가 이제 뒤집히는 이제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그럼 이제 프레임의 일관성도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FIFO는 이제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관성도 이제 깨지게 되고, 기존 FIFO 방식에서는 이제 이렇게 먼저 들어온 걸 이제 처리하지만 이제 새로운 프레임이 이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앞쪽에 이렇게 추가된다고 하면 나중에 들어온 프레임이 이제 먼저 처리되는 이런 문제점으로 일관성이 없게 되는 거죠. 그 메모리 관리이 이제 병렬 처리가 이제 특징인데 FIFO 같은 경우가, 근데 메모리 사용량하고 병렬 처리의 효율성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앞쪽에 추가된 새로운 프레임이 이제 반복해서 처리가 되면 이제 메모리 사용 패턴이 이제 불규칙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새로운 프레임 Q가 이제 앞쪽에 추가된다면 FIF의 이제 기본 규칙에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 프레임은 이제 Q의 뒤쪽에 추가되는 것이 일관성을 주는데 그것이 훨씬 이제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떤 순차적인 처리, 그러니까 프레임이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가 돼야 되는 그런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효율적인 노이즈 제거가 필요한 거죠. 이제 앞쪽에 이제 프레임부터 노이즈가 제거되면 이제 그 점진적으로 이제 깨끗한 노이즈를 얻게 되는 거고요. 이제 병렬 처리가 이제 필요한 거죠. 여러 프레임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래야 이제 긴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새로운 프레임이 Q에 이제 그 뒤쪽에 이제 추가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F1 원칙에도 맞으며 일관성이 있고 효율적인 비디오 생성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다이거널 디노이징 방법에서 그 훈련과 이제 추론의 불일치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는 게 있어요. 훈련하고 이제 추론의 이제 불일치 문제.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것은 이제 훈련 과정에서 어떤 모델이 이제 고정된 길이와 비디오 시퀀서를 이제 생성하는 데 집중하는데 추론 과정에서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무한히 긴 비디오를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에서 볼 수 없었던 어떤 길이의 프레임을 이제 생성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각 프레임이 동일한 조건에서 처리돼야 되죠. 이제 그러나 이제 추론 중에는 이제 새로운 프레임이 계속해서 Q에 추가되고 이전 프레임이 제거되면서 이제 프레임 사이 어떤 의존성이 이제 달라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추론 시에. 그래서 특히 이제 FIFO 디퓨전 방법은 어떤 Q라는 개념이 있어서 Q에 있는 연속적인 프레임 시리즈를 처리하면서 이제 대각선 노이즈 제거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Q에 이제 앞쪽에 있는 프레임이 이미 이제 깨끗한 상태가 되어 있고, 이제 꼬리 부분에 있는 프레임은 이제 여전히 노이즈가 이제 많은 상태인 거죠. 이러한 어떤 불균형성은 이제 훈련 중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거예요. 따라서 이제 훈련된 모델이 추론 시점에서 그러한 이제 불균형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성능 저하라든지 비일관성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과 이제 추론 단계의 그런 노이즈 처리가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게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이런 잠재적 레이턴트 이제 파티셔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방 노이즈 제거 방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추론 훈련과 이제 추론의 이제 불일치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FIFO가 이제 생성되는 비디오 길이에 이제 상관없이 일정한 메모리를 사용해서 다중 GPU 병렬 추론을 수행한다라는 개념은 어떤 거면, 먼저 이제 동적 메모리 관리 측면하고, 그 다음에 병렬 처리, GPU 활용, 그 다음에 스태치 기법,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FIFO 디퓨전은 이제 비디오를 처리할 때 필요한 메모리를 어떤 동적으로 활동하고 해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생성되는 비디오의 길이와 관계없이
일정한 메모리 사용량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예를 들면 이제 비디오 이제 각 프레임을 순차적으로 이제 처리하면서 이제 필요 없는 데이터는 이제 즉시 메모리에서 제거하게 됩니다. 병렬 처리한 이제 GPU 활용이라는 것은 FAF 디퓨전 이제 병렬 처리를 지원하고 이제 다중 GPU를 효율적으로 작동을 시켜요. 그래서 각 GPU는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어떤 프레임 또는 데이터 일부를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FIF 방식을 사용해서 데이터가 처리되는 순서를 이제 관리하게 되고, 이것은 이제 GPU 이제 병렬 추론 작업을 이제 분배하고 효율적으로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스태치 기법이라는 것은 FIF 디퓨전 이제 데이터를 필요만큼만 이제 적재하고 처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전체 비디오 처리에 필요한 그 메모리를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GPU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병력 형성을 이제 최소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FIF 이제 디퓨전은 어떤 비디오 길에 따라서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다중 이제 GPU에서 어떤 그 병렬 처리를 통해 가지고 높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띠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루커헤드 디노이징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레이턴트 파티셔닝보다 어떤 2배의 그 노력이 들어가는데, 보면은 여기서 요게 이 빨간 거를 첫 번째 처리, 그 주황색을 두 번째 처리, 노란색을 세 번째 처리, 그 다음에 녹색을 이제 네 번째 처리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이제 프레임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주황색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처리를 하는 이제, 그래서 그 레이턴트 파티셔닝에 비해서 이런 그 2배의 네 번째까지 파티 처리하는 2배 이제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 레이턴트 파티션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두 가지만 이제 처리하는 방식인데, 그 루커헤드 디노이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를 이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 번에 거쳐서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Z 라지 T 6에 이제 I 플러스 5 같은 게 이제 이 지점이죠. 예.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프레임 처리하는 방식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처리되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래서 두 번 반복해서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 처리가 된다는 것은 각 프레임이 여러 번 처리되면서 이제 더 세밀하게 이제 노이즈가 제거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상황 인식적인 측면에서 어떤 특정 프레임을 처리할 때 그 주변 프레임 정보도 이제 같이 이용을 함으로써 이제 더 정확한 노이즈 제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레임 노이즈가 이제 반복적으로 처리되는 이유는 각 프레임의 노이즈 제거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고, 더 일관된 결과를 얻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루커헤드 디노이징 방법은 노이즈 레벨 차이를 최소화해서 전체적인 노이즈 제거 그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죠. 레이턴트 파티셔닝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크게 이제 노이즈 레벨 차이 감소, 그 다음 병렬화된 추론, 이산화 오차 감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노이즈 레벨 차이 감소라는 것은, 이런 레이턴트 파티셔닝은 최대 노이즈 레벨 차이를
이제 이런 식으로 시그마 타우 NF 마이너스 시그마 타우 1이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맥스 K 절대값을 씌우고 이제 시그마 타우 K 플러스 1F 마이너스 시그마 타우 K F 플러스 1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병렬화된 추론을 살펴보면 다중 GPU를 통해 가지고 병렬화된 추론을 가능하게 해서 이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산화 오차 감소라는 것은 이산화 오차를 줄이기 위한 그런 이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잠재적 파티셔닝은 이제 모델 입력의 노이즈 레벨 차이를 줄여서 어떤 훈련하고 추론 간의 이제 격차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시그마 그 타우 NF에서 시그마 타우 1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그 파티셔닝 레이턴트 파티셔닝을 이제 통해 가지고 그 차이를 이제 이렇게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파티션의 이제 어떤 최대 노이즈 레벨 차이를 이제 이렇게 줄이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노이즈 제거에 어떤 효율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더 깨끗한 결과를 이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예제로 살펴보면, n은 이제 4n, 그 다음에 f는 이제 2로 가정했을 때, 이제 각 시간 이제 타우에서 이제 노이즈 레벨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정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파티셔닝 레이턴트 파티셔닝이 적용하기 전에 이제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제 놓고 봤을 때 16 빼기 1의 절대값이니까 이제 6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6이라는 그 차이, 레벨 차이가 이제 나온 건데, 이제 파티셔닝을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이 식을 대입했을 때죠. 그러니까 Q를 이제 N개, Q를, 그러니까 N개의 블록이니까, 여기 지금 N이 이제 4N이니까, 4개의 이제 블록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최대 노이즈 레벨 차이를 살펴보면, 맥스 K하고 이제, 시그마 이제 타우 K 플러스 1 F 마이너스 시그마 TK F 플러스 요 식에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블록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거를 빼니까 12 빼기 10 해가지고 2가 나오고, 두 번째 블록은 여기서 이제 11에서 9를 빼고, 세 번째 블록은 이제 13에서 14를 빼고, 그럼 이제 1이잖아요.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근데 마지막은 이제 16에서 15를 빼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요 2, 1, 1을 나온 값들을 정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 맥스 값을 이제 뽑으면 2가 되잖아요. 그래서 레이턴트 파티셔닝을 적용하기 전에는 6이 나왔고, 파티셔닝 적용한 후에는 이제 2가 나옴으로써 어떤 노이즈 이제 레벨 차이가 이렇게 4 정도가 이제 줄게 되는 거죠. 이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 시그마 타우 NF 빼기 시그마 타우 1.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건 이제 그 Q의 이제 끝부분에 있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어떤 그 타우 NF에서의 노이즈 레벨을 뜻하고, 여기서 그 요 NF라는 것은 Q의 어떤 그 길이를 뜻해요. 그래서 N은
그 Q의 이제 분할 개수 앞에서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n을 뒀던 건데, 그래서 Q의 분할 개수고 F는 이제 각각의 이제 이 각각의 이 안에 있는 분할 길이를 뜻합니다. 뒷부분에 있는 이 시그마 타우아는 그 Q의 이제 시작 부분에 있는 시간 단위의 이제 타우 안에 이제 노이즈 레벨을 뜻합니다. 닷 프로덕트인 이 절대값은 이제 두 값의 이제 그 차이의 이제 절대값을 이제 표현한 거고,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해석하게 되면 이제 어떤 시간 단위 타우 안에서의 노이즈 레벨과 시간 단위 타우 NF에서 이제 노이즈 레벨의 어떤 절대값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델의 노이즈 제거 과정에서 초기에 이제 입력된 노이즈 레벨과 최종적으로 입력된 노이즈 레벨과 이제 차이를 통해서 이제 노이즈 레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제 그걸 보는 거고요. 그래서 모델의 노이즈 제거 과정에서 시작과 이제 끝의 노이즈 레벨 차이를 나타내고, 이 차이가 이제 클수록 노이즈 제거 과정이 이제 나이즈가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레이턴트 파티셔닝은 이 차이를 줄여주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ODE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ODE는 이제 오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일반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DE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제 어떤 그 독립함수에 대해서 함수와 이제 그 함수의 관계, 그러니까 도함수죠. 이제 도함수를 이제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정의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ZT VDM은 ZT1부터 이제 ZTF까지 이제 있다라고 했을 때 요소가, 여기서 이 ZTI는 이제 시간 단계 이 T 시간 단계의 i번째 프레임들의 이제 어떤 잠재 변수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Z 다이어그널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그 대각선 다이어그널 대각선의 이제 잠재 변수들의 어떤 집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 다이어그널을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거는 해당 시간 이제 단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S는 T1부터 이런 그 TF 프레임까지 이렇게 있게 되겠죠. 그리고 ST가 이게 이제 그 스키라는 이제 그 변수 값들인데, ST가 1이고 시그마 T가 CT라고 이제 정의했을 때, 여기서 이 C는 상수고 요건 타임 스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OD로 이제 계산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D가 붙고 DZVDM하고 상수하고, 그 다음에 입실론이 붙고, 입실론의 요소는 ZTVDM, 그러니까 비디오 디피전 모델의 약자죠. 하고, 그 다음에 타임 스텝 T하고, 그 다음에 요 1은 이제 그 각각의 프레임에다가 이 1이라는 숫자를 줌으로써 이제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뜻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적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1이 이제 1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일관성 있게끔 다 1로 각 프레임에 1이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요 입실론 다 프로덕트는 그 스케일된 스코어 함수로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어떤 그 작은 값을 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한 다음에 이 그 그라디언트 라블라 Z의 이제 노구를 취한 그런 확률값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잠재 변수인 이 Z 이 VDM 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게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인 거죠. 그래서 상수 C와 이
항상 C와 이제 스코어하면서 이제 입실론을 사용해서 잠재 변수는 이제 어떤 요 t 시간에 따라 가지고 변화되는 그 속도와 방향을 이제 설정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모델이 이제 데이터를 학습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ODE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1이 이제 1부터 1까지잖아요. 이건 이제 벡터 형태로 구성된 상수를 나타내고요. 이게 각 원소가 모두 1인 그런 벡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거의 의미는 일관성 있는 스케일링, 그 다음 균일한 처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간 단계에서 이제 동일한 스케일의 벡터를 벡터예요. 벡터를 이제 적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잠재 변수 ZT BDM이 있을 때 이게 이제 T에 대해서 어떤 변화할 때 모든 요소가 균일하게 이제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각 모든 이제 프레임이나 변수에 대해서 동일한 처리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그 ZT VDM이 이제 F개 원소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DZT VDM은 C 다프로덕트 입실론 ZT VDM 그 다음에 T 다프로덕트 1 DT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요 T 스텝에 이제 다프로덕트 1을 함으로써 각 원소가 이제 동일한 T 벡터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잠재 변수 ZT VDM의 이제 모든 원소가 동일한 시간 단위 t에서 이제 어떤 변화라는 이제 그 변화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모든 원소가 1인 벡터 1을 사용하는 이유는 잠재 변수의 각 요소에 대해서 어떤 동일한 스케일링 처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편향을 줄이고 전체적인 이제 어떤 균형 잡힌 이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마이너스 나블라 그 시그마 나블라 Z 노구 P 다프로덕트를 살펴보면 여기서 이 시그마라는 것은 어떤 스케일링 상수값 노이즈의 이제 어떤 그 표준 편차를 뜻하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스케일링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뒷부분의 이 부분의 어떤 크기를 조절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나블라 그 Z는 이 Z에 대한 그 그라디언트를 뜻하고요. 그래서 그라디언트는 이제 함수의 변화율을 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이 노구 G 다프로트 여기서 이제 노구 P 다프로덕트는 이 Z에 대한 그 변화율을 뜻합니다. 노구 P 다프로덕트라는 것은 이제 어떤 확률 밀도 하면서 이제 P 다프덕트에 이제 그 노구를 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노구 확률 밀도 함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 노구 확률 밀도 함수 이제 그라디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Z에 대한 노구 확률 밀도 함수다. 함수의 이제 그라디언트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Z가 변화할 때 노구 P 다프로덕트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그래서 그 Z의 방향의 변화율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거고, 스케일 및 이제 방향의 반전이라는 것은 이 부분 마이너스 시그마 이건 이제 그라디언트를 스케일링하고 방향을 이제 반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은 그라디언트 크기를 조정하고 이 그라디언트의 크기를 이제 조정하고 어떤 그 방향 반전은 이제 그라디언트의 이제 방향을 반대로 마이너스가 붙어서 반대로 이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건 이제 쭉 앞부분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 이제 넘어가는 거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마이너스를 붙인 이유는 이제 목적 함수를 이제 최소화하려고 하고 노구 확률을 이제 최대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디언트 하강법을 사용해서 노구 확률을 최대화하는 거고. 그러니까 목적 함수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제 최소화한다는 얘기고요. 노구 확률을 그러면서 노구 확률을 최대화한다는 것은 이 그 노구 피 다 프로덕트를 최대화할 수 있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부분 그 나블라 Z를 사용해 가지고 그라디언트로 이제 사용을 해서 노구 확률을 이제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에는 그라디언트를 이제 최소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라디언트 하강법을 사용해 가지고 노구 확률을 이제 최대화한다는 의미는 그 노구 확률 밀도 그 노구 피 다 프로덕트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이거를 노구 피 다 프로덕트를 최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라디언트 하강법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음수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그때 이제 이 마이너스 기호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구 확률 밀도 그 노구 피 요거 노구 피 다 프로덕트는 이제 이거는 이제 최대화한다. 그럴 때 이제 이 그라디언트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마이너스 시그마 나블라 Z 로그 P 다 프로덕트에서 이제 마이너스 기호가 들어간 것은 그라디언트 하강법을 사용해가지고 노구 확률 함수를 이제 최대화하기 위한 그런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마이너스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최적화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최적화 과정에서 이제 함수의 이제 최대화를 통해서 어떤 최소화 문제를 그러니까 최대화를 최소화 문제로 이제 변환을 시켜가지고 그라디언트 하강법을 적용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구 확률 밀도를 최대화한다는 것은 모델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더 높은 그 확률을 이제 할당하게 만드는 것에. 그래서 구체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제 데이터 적합성 향상 측면이 있는데 노구 확률 밀도 함수를 최대함으로써 모델이 이제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더 높은 확률값을 이제 가지게 하는 거고요. 어떤 그 최적화가 이제 목표인데 확률 모델링에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의 이제 파라미터를 찾는 그 최적화의 문제고 노구 함수의 이제 어떤 특성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노구 함수는 확률값이 매우 작을 때 숫자를 더 크게 만들고 곱셈 연사 이제 덧셈으로 이제 변환하는 그런 게 좋은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좀 계산의 어떤 그 편리성을 이제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델 데이터 X에 대해서 확률이 이제 이런 식으로 px 기분 세타로 되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그 노구 p x 기분 세타로 이제 나타낸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노구 확률을 최대한다는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엑시스턴스라는 것은
노광열 밀도 함수를 이제 최대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이제 이런 상승법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를 이제 업데이트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식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세타 뉴는 이제 세타 올드 플러스 그 러닝 레이트, 그 다음에 나블라 세타 그 로그 p x 기분 세타 올드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그라디언트 엑스턴스를 나타낼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마이너스의 이제 역할이라는 것은 그라디언트 이제 하강법 요 그라디언트 하강법을 이제 사용해서 최적화할 때 마이너스 기호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노광열 밀도 함수 이 노광열 밀도 함수를 이제 최소화해서 즉 이제 음수 방향으로 이동해서 이제 음수 방향으로 이동해서 이제 노광열 밀도를 결국에 이제 최대화하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노광열 밀도 함수를 최대화하는 것은 모델에 주어진 데이터를 이제 더 잘 설명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그라디언트 상승법을 사용해서 그라디언트 하강품을 사용할 때 음수 노광열 밀도 함수를 최소화해서 이제 결국엔 노광열 밀도를 최대화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수식에서 이제 비고 표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비고 노테이션 이것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건 어떤 그 함수의 상한을 나타내고 특정 입력 크기 이 n에 대해서 함수가 어떻게 그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건데, 예를 들면 fn o gn이라고 표기했을 때 요 fn이 요 gn의 일정한 배수 이내로 이제 그 성장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이제 수직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고 zi-zsi는 이런 식으로 o 그 다음에 절대값 씌우고 t-s로 이제 모든 i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각 i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 zti-zsi에서 이 i는 이제 시간 어떤 t와 s에서 이제 i번째 이제 잠재 변수인 이 z의 어떤 차이 그 노름을 이제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 o 절대값 씌운 상태에서 t-s는 그 상수 배수 이내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간 이 t하고 s의 차이에 따른 이제 잠재 변수 z의 변화를 이제 변화가 이제 선형적으로 이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t와 s 사이에 이제 거리가 커질수록 잠재 변수의 변화도 거기 비례해서 이제 증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고 표기법은 이제 함수의 어떤 성장률을 설명하는 도구고, 주어진 수식에서 시간의 차이에 따른 잠재 변수의 이제 변화를 선형적으로 증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수식에서 이제 이런 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입실론 세타, z 다이아고널, 그 다음에 타우 다이아고널 i 마이너스 입실론, 그러니까 그 예측에서 이제 실제 노이즈를 이제 빼는 거죠. ZTI, VDM 여기서 이제 그 대각선으로 이제 그 노이즈를 처리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그 비디오를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VDM 프레임을 VDM 타우 i에 이제 그 어떤 일관성 있게끔 1을 곱해서 이제 i. 근데 이것은 이제 이 식이 이제 더 크거나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시그마 세타 z 다이아고널 그 다음에 타우 다이아고널 i,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식을 그대로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것도 이제 그대로 이제 갖다 쓰고 플러스 한 다음에
삼각방정식이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세타 ZTI VDM 그 다음에 TI 닷프로덕트 1 I 마이너스 시그마 저기만 그 그 입실론이죠. 입실론 그 다음에 ZTI VDM TI 1 I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그 예측하는 거고 여기 이제 실제 노이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건 이제 K 립시츠 연속성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K가 이제 붙고 이제 크거나 이제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Z 다이아고널 T 다이아고널 빼기 이제 이 식이 이제 빼기 이제 Z TI VDM TI 1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K 상수가 이제 앞으로 빠지고 그 이제 이걸 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어떤 J가 1부터 F라고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절대값을 씌운 상태에서 ZTJ 이제 간략화하는 거죠. 이 식을 이제 간략화하는 거예요. J-ZTIJ 이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 한 다음에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TJ-TI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5하고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시그마 T F 마이너스 시그마 T 1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또 각 요소별로 분리해서 지금 요게 이제 결국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K 시그마 J1부터 F는 절대값을 씌운 상태에서 Z TJ J 마이너스 Z TI J 하고 플러스 TJ 마이너스 TI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이거 이제 더 간단하게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서 결국 이제 대각선 노이즈 제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새롭게 유도된 이제 오차는 노이즈 대별 차이를 이제 선형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이제 뜻합니다. 제한한다는 거죠. 퀸-립시츠 연속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제 어떤 함수의 두 점 사이의 거리와 이제 함수값의 거리가 이제 선형적인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제 이런 그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잖아요. 퀸-립시츠 요거 이제 K는 K-립시츠 이제 상수인 거고요. 그래서 어떤 주어진 식이 이제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그 입실론 세타에 이제 계산되는 어떤 그 두 잠재 변수의 이제 차이가 이제 계산되는 것을 뜻하고 K-립시츠 연속정을 통해 가지고 함수의 두 점 사이의 이제 거리하고 그 함수의 이제 차이가 어떤 일정한 상수 K에 의해서 이제 제한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시그마 세타 J 다이아고널
그 타우 다이아곤 I 마이너스 입실론 세타 ZTI VDM TI 1을 이제 이런 식으로 K 립시스 상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이제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K 상수값을 넣어서 절대값을 다 씌운 상태에서 K 다이아곤을 그 다음에 타우 다이아곤을 빼기 ZTI VDM TI 다 프로덕트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벡터 간의 그 차이를 이제 분리시킨다고 했을 때 지금 이 벡터 하고 그 다음에 이 벡터 간의 어떤 차이를 요소별로 이제 분리를 한다고 하면 지금 이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ZTJ 마이너스 ZTIJ 그 다음에 J는 이제 1부터 F까지고요.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J-TI J는 역시 1부터 그 F 프레임까지고 그래서 이 차이의 요소별을 이제 빼서 저기 합해서 그 요소들을 이제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합산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절대값 앞에 거 이거 두 개를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산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과 노이즈 레벨 차이를 적용해서 이제 여기 이제 앞에 어떤 요소 차이고 요소별 요소 차이고 이게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시간별 어떤 차이를 뜻하고요. 그래서 이거와 이제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에 이제 어떤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식을 이제 다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각 요소별 노이즈 레벨 차이를 어떤 선형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제약식이라고 보시면 돼요.